놀이는 사회라는 물속의 물고기와 같습니다. 사회가 바뀜에 따라 놀이도 그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날 놀이는 과거와 달리 자생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화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놀이 방법이나 전속력 등 놀이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농경 중심에서 산업화, 도시화라는 놀이 외적인 조건 변화가 더 크게 작용한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놀이 전달자로서 교사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식 전달도 중요하지만 신체 발달, 관계 맺기 방법 등도 교사의 몫이 되었습니다. 지식 전달은 교육 과정에 의해 교과서로 구체화되어 있어 비교적 수월합니다. 그러나 사회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 획득의 통로인 놀이는 비형식적이며 체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때 인류는 과거를 통해 해답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왕따, 학교 폭력, 부적응 등의 다양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악순환되고 있을 때 해결의 실마리로 놀이에 주목합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DNA가 놀이의 갈물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놀이 이해, 여러 종류의 놀이 습득이 놀이를 전달하는 핵심은 아닙니다. 놀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잘못된 생각을 되짚어보고 놀이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달아 학교 생활 전반에 놀이를 중심에 놓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정조 때의 문장가인 유한준이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된다라고 했듯이 놀이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면 놀이를 사랑하게 되고 결국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곧 놀이 배움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학교 적용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놀이를 교육의 연장선에서 교수 방법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여기에서의 교육은 예체능을 제외하고 주로 지적 영역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 능력보다 신체, 정서 영역을 강조하는 놀이를 하게 하면 왠지 책임을 방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지적학습의 부담이 적은 유아교육에서는 일찍부터 놀이의 교육적 활용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유아교육은 몬테소리, 프레벨의 영향을 받으면서 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초등교육에서는 존 듀이와 인지발달론의 피아제의 이론이 수용되었습니다. 위의 두 학자는 우리 교육의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했고 놀이의 교육적 활용에 기본적인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학계에서는 각각의 놀이에 5개의 발달 영역을 대입하여 놀이가 교육적으로 유용함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놀이를 교육 방편으로 인식하여 전개된 연구는 첫째, 놀이의 교육적 활용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고 둘째, 학교 교육 과정에서 놀이 수용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후 7차 교육 과정부터 본격적으로 놀이가 교과서에 실리게 되는데 이는 여러 연구를 통해 교육 목적 달성에 놀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주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수단으로서의 놀이 이해는 학교 현장에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어 학교에서 놀이 적용에 큰 흐름을 이룹니다. 따라서 놀이를 지도하기 전에 땡땡놀이 교수 학습 지도안을 제시하거나 국어, 수학과 같은 일반 교과를 지도할 때 도입부의 동기 유발이나 학습 결과를 확인할 때 놀이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놀이를 교육의 수단으로 파악하여 활용하려는 접근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닙니다. 특정한 놀이를 하면 손과 눈의 협응 능력, 협동심, 수개념 등의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전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놀이의 교육적 가치나 효과는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협동심을 기르기 위해 공기놀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치나 효과는 호두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공기놀이를 해본 사람은 공깃돌을 던지고 받는 행위를 통해 연구자들이 지적한 능력이 길러질 것 같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정은 가시적이기에 공기놀이를 해봤거나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는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놀이의 교육적 가치는 땡땡 놀이를 하면 땡땡땡 능력이 좋아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있어 즐겨 놀다 보면 놀이할 때 필요한 능력이 내재화되어 살아갈 때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발현될 때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공기놀이는 젓가락질이나 가위질, 물건을 짚거나 날아오는 물체를 잡을 때 등으로 확장됨을 뜻합니다. 2009년 충주의 치읓학교에서 필자는 5학년 아동의 공기놀이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였습니다. 3명의 아동이 공기할 때 자기 차례에 공기하다 죽어서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30분간 한 이후 각 아동이 공기한 시간의 평균을 냈습니다. 비읍 아동의 실력은 나날이 좋아졌는데 나머지 두 아동은 지지부진했습니다. 특히 지읒 아동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비읍 아동은 너무 재미있어 매일 집에서 30분씩 연습했다고 합니다. 위의 관찰 기록은 놀이를 통한 교육 효과는 추정하여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월 4일에 기억 아동의 능력이 가장 뛰어났으나 5월 25일엔 어떤가요? 문제에 부닥쳤을 때 이를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 능력 신장에 따른 자신감과 즐거움은 공기놀이의 숨은 교육적 가치이고 호두의 알맹이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쟁심과 성취감은 비읍 아동에게 의미 있지 지읒 아동에겐 좌절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협동심이나 보존성 개념과 같은 능력이 공기놀이를 통해 얼마나 획득되었는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기놀이의 교육적 효과는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올바른 태도와 마음가짐을 터득하고 신체적으로는 공기놀이에서 획득된 능력을 확장하여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우측과 같습니다. 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발달 단계에 맞춰 설명하는 다른 놀이들도 하나씩 따져보면 기억 속의 놀이를 떠올려 추측한 것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놀이할 때 전개되는 복합적인 양상을 무시하고 연구하기 전에 이럴 것이다란 가정에서 놀이의 효과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은 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자의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는 놀이를 교육의 수단으로 파악하게 만드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하였습니다. 결국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놀이 확산의 이론적 토대가 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결과를 바탕으로 놀이가 교과서에 많이 실렸는데 그에 비례해서 놀이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놀이문화 학교 적용의 문제점의 두 번째는 어른, 특히 교사의 개입 또는 지도가 놀이 환경을 왜곡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즉, 어른이 아이들 노는 데 끼어들면 제대로 놀 수 없기에 되도록 개입하거나 지도하면 안 되고 놀이 시간과 공간만 제공해주고 빠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이 충분한 검토 없이 학교에 그대로 수용되어 놀이밥 60+ 등의 놀이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학교에서 기대한 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저변에는 어른들의 놀이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다 또는 우리가 어릴 때 누구한테 놀이를 배워서 했나? 라는 생각이 정책 위반자나 교사들 의식에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모여서 놀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아들의 경우를 보면 주위가 자연이라면 자연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흙도 모으고 나무 막대로 땅도 파고 큰 나무 둥치에 숨기도 하는 등의 활동을 할 것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저학년은 미끄럼틀이나 그네를 타거나 얼음땡,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의 간단한 놀이를 할 것입니다. 그럼 고학년들은 무엇을 할까요? 한쪽 구석에서 이야기하거나 축구나 피구 등 스포츠성 놀이 등을 할 것입니다.
조상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데리고 놀았습니다. 까꿍, 선마선마, 독팔기, 짝짝꿍, 곤지곤지 등으로 시작하여 어디만큼 왔니, 다리해기 등으로 이어지다가 조금 더 크면 형, 누나, 더 나아가 동네 아이들과 놀면서 많은 놀이를 배워 익혀 놀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놀이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꿀벌이나 거미가 멋진 집을 짓는 것은 본능에 의한 것입니다. 배워서 익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본능이라면 인간도 먹고 자고 큰 소리나 사나운 물체를 보면 우는 등의 동물적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곤충이나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본능에 의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서는 것에서부터 말하는 것까지 배워 익혀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학습을 통해 무엇을 배워 익혀야 할까요?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란 앞 세대가 이뤄놓은 결과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그릇입니다. 음식, 옷, 주거와 같이 유형의 것도 문화이고 정신적 유산, 종교, 노래, 이야기, 놀이는 무형의 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들이 배움 없이 놀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한정될 수밖에 없고 앞 세대의 성취를 무시함으로써 스스로 퇴보하게 됩니다. 만약 공기놀이를 전혀 모르는 아이들에게 작은 돌 5개를 준다면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공깃돌은 단지 작은 돌로 여겨져 결국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놀이를 지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지도하면 놀이를 왜곡하게 된다는 주장은 인간은 교육받아야 인간이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나 아빠가 혹은 교사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놀이를 지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교과서에까지 실려있는 많은 놀이들은 지도하라고 실어놓은 것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놀이들을 지도하는 순간 그것이 놀이가 아니라는 식은 놀이 전승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단견에 불과합니다. 놀이는 문화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내서 즐길 수도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형태를 배우고 익혀 즐기기도 하면서 더 재미있는 방식을 찾아 해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교과서에 나온 놀이조차도 실제로 해본 아이들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오징어 놀이며 비석치기, 진놀이 등 수많은 시간과 많은 이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전승되었던 놀이를 외면한다는 것은 앞 세대가 이뤄놓은 문화적 성취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놀이나 노래가 자생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상실했을 때 인위적으로라도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학교의 역할임을 교육과정에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놀이 지도라는 말은 약 20에서 30년 전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상하게 들렸겠지만 변화된 현재의 놀이 환경을 고려하여 놀이는 지도해야 한다는 명제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끊어진 놀이의 맥을 잇는 것조차 부정하는 것입니다. 1992년 영국 국립아동국이 선포한 놀이 헌장에는 능숙한 놀이 지도자는 어린이들의 놀이를 풍요롭게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놀이 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른보다 아이들이 놀이에 더 적극적인 이유는 놀이가 아이들의 일이요, 생활인 까닭입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능력을 배워 익혀야 됨을 알고 있기에 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는 많은 연습을 통해 기량을 연마합니다. 아이가 성장하여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의 훈련은 주로 신체 능력이라는 영역에 집중되어 있어 단선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이는 신체 능력과 사회 능력의 연마라는 두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에 복선적입니다. 즉,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몸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과 타인과 관계 맺는 방법도 배워 익혀야 합니다. 개별 놀이들을 묶어서 파악해보면 놀이는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됩니다. 하나는 신체 발달, 또 하나는 사회성 발달의 영역과 관계됩니다. 놀이들 가운데 많은 종류는 걷고 뛰고 균형 잡고 순발력과 민첩성을 기르고
힘쓰고 참는 행위 등의 요소가 중심에 놓인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신체 발달과 직접 관계되는 놀이들입니다. 또 말하고, 노래하고, 공감하고, 수능 또는 주장하고 이해하는 등의 요소는 사회성 발달과 관계됩니다. 놀이를 들여다보면 어떤 놀이는 신체 영역이 또 어떤 놀이는 사회성 영역이 우위에 있지만 전체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는 사회 속의 존재와 동물적 특성이 함께 언급된 말입니다. 여기에서 동물은 다른 동물과 같이 자신의 몸을 운용할 능력을, 사회적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춰야 인간임을 말합니다. 이런 언술은 인간의 객관적인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위증하에 놀이하는 존재로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되기 위한 전제라 할 수 있습니다. 동물적 능력과 사회생활을 위한 능력의 획득이라는 두 축이 놀이를 통해 길러질 때만이 인간일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런 두 가지 영역의 능력은 저절로 드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배움은 단지 인지적 영역이란 좁은 영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획득되지 않고 수없는 반복을 통해 몸에 배어야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이에서 재미를 또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놀이하는 과정에서 배움을 얻으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하는 내용이 체험이 아닌 놀이여야 합니다. 학교라는 제한된 시공간에서라도 놀이가 온전히 구현된다면 목마른 아이에게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동의 놀이권이 인권인 이유는 놀이 속에서 갈증을 해소하고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얻음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구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속에 놀이가 되살아나지 못한다면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지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분 속에 전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놀이는 작은 놀이지만 놀이하는 과정에서 신체 능력을 연마해서 손사용 능력을 증진시키고 상대와 어울리면서 관계 맺기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공기놀이에 그치지 말고 딱지치기도 하고 비석치기도 하면 그만큼 사회적 동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놀이를 목말라 하는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외적 조건뿐만 아니라 지도를 통해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학습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